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대 학교 교원들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학 당국으로부터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교수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가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30만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을 되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포용과 소통, 협력을 강조했던 DJ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 벼농사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쌀값과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각종 비위의 온상이 되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립대학교의 교원 징계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남대학교가 부끄럽게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사회대 박모 교수 견책 처분,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혐의가 징계 사유입니다. 지난 2009년 의과대 윤모 교수는 감봉 3개월, 전공의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이유입니다. 예술대 유모 교수는 지난 2010년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대 박모 교수는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국립대 교원 징계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남대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29개 국립대학교 가운데 54명으로 1위를 차지한 강원대에 이어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음주운전과 성희롱, 논문 표절 등으로 징계 사유도 다양하지만 징계 건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20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만을 받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징계에 대한 내정만 키울 뿐이므로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요. 교수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같은 기간 목포대학교는 21명, 순천대학교는 16명의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올해 벼농사 풍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수확량 증가에 따른 판로 확보와 쌀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벼 야적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 가격 23만 원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당초 지난 월요일까지 농림부에 쌀 목표 가격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정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전남 지역의 쌀 수확량은 83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특례 제한법을 일부 바꿔 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예상한 광주은행의 법인세는 2,490억 원인데 증권거래세와 신설법인 등록 면허세 등을 합치면 매각으로 생기는 세금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 문제가 광주은행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을 통해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빛원전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는 한빛 2호기 부실 정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빛원전의 무성의한 답변도 집중 포화를 당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현장 시찰에 나선 국회의원들. 한빛 2호기 부실 정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대규모 원전 비리로 원전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던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가동 중단까지 갔느냐. 그리고 결국은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결국 국민들이 또다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측이 부실 정비 경위를 설명했지만 궁색한 답변으로 안전 불감증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데가 밤 12시 근처에 이루어졌고 해가지고 아마 조금 저희들이 좀 소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가방에 넣고 와서 몰랐다 밤 12시. 이것은 정말 중대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전망에까지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빛원전 측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고 내용은 부실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요즘에 특히 한수원 측이 부실 정비를 시행한 두선 중공업을 옹호하자 의원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잘했다 이거야. 근데 이미 내려온 것만 실수했다 이거.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서 사고는 생겼다. 비정상적인 그 심리 상태를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되는 거죠. 한편 오늘 질의답변이 1시간밖에 안 되는 데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만 높인 알맹이 없는 국감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새롭게 개통된 고속도로 이용률이 모두 5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개통한 고속도로 5곳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46.2%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장성 고창간 도로는 37%, 전주 광양간은 33%의 평균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 담양간은 도로 이용률이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로 대일본 수출의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일본 수출은 연초에 비해 무려 32%나 떨어졌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매년 5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김성봉 대표는 요즘 일본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원엔 환율이 1,300~400원대였는데 현재 1,080원대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30%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1,060원까지 가는데 지금 이게 1,050원, 1,000원대 미만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고 봐야죠.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일본 수출 실적은 올 초에 비해서 각각 32%와 7.2% 떨어졌습니다. 광주는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타이어, 금형 등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전남은 농수산식품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전남 지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 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원엔의 경우 1,150원입니다. 앞으로 원엔 환율이 1,0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일본에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 일본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 품목의 절반가량이 일본 상품과 경쟁하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윤공이 대주교 주교 성성 50주년 기념미사가 광주 임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감사 미사에서는 오르발도 파딜랴 교황대사 등 사제 150여 명과 신자 1,300명이 참석해 윤공이 대주교의 성성 50주년을 축하하고 미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역사상 주교 성성 50주년을 맞은 건 전 부산교구장 고 최재선 주교와 전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 한상대회를 수출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 한상들을 대상으로 광산업이나 금융산업 등 광주 대표 산업을 소개하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주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세계 한민족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45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경찰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남성을 수갑을 채워 붙잡았는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패를 부린 남성은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보고 판단해 보시죠.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광주 계림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과 또 다른 손님이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리는 이들 중에는 편의점 여주인도 있지만 이 여주인의 남편인 사복을 입은 경찰관도 있습니다. 가게 밖에 나와서도 시비가 잦아들지 않자 결국 경찰관은 수갑을 동원해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수갑 갖고라니까. 수갑 갖고 올게. 자신이 행패를 부린 사실은 인정하는 이 남성.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느닷없이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경찰인지도
느닷없이 수갑을 뒤로 손을 채워가지고 한 3사람이서 제압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면 경찰관 측은 체포 과정이 적법한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계속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다 못해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갑을 채우기 전 경찰 신분을 밝혔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는가. 제가 봐도 솔직히 그래요. 제어가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승무원에서는. 그래서 미란다 원칙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동부경찰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CCTV 등을 분석한 뒤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법은 한국전쟁 당시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14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7명에게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남호 씨 등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나 씨의 경우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로 규명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과거사위 보고서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사 관련 소송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일용직 근로자 55살 양모 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노모를 모시고 살던 양 씨가 5년 전 어깨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미래 순천에 100년 대계를 세웠다는 평가와 함께 친환경 정주 여건을 갖춘 30만 자족 도시로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수치로 본다면 어떨까요? 연간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천억 원대의 부가가치, 여기에 8천 명의 고용 효과. 이는 금산 인삼 엑스포나 고성 공룡 엑스포 등 다른 지자체에서 열렸던 박람회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입장객 440만 명 가운데 유료 입장객 비율이 87.4%, 164억 원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순천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떠오르면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수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파급 효과가 이제 부산이나 목포 쪽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남해안 썬벨트를 따라서 파급되면서 남해안이 국토 제2성장축으로서 기반을 갖추는 순천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도심 활성화.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주요 관광지와 도심을 연계하기 위해 둘레길이나 예술촌 조성 등의 도시재생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도심 팽창을 막아 순천만을 보존하겠다는 정원 박람회의 기본 철학을 도시계획에 투영시킨 점도 높게 평가됩니다. 국내에서는 정원 정책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하지 못했는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그러한 기초를 마련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원 박람회가 단순한 수치상의 경제 효과를 넘어 순천시가 친환경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30만 자족 도시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14학년도 공립유치원 및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8.9대 1, 초등학교 교사는 2.1대 1로 임용시험은 다음 달 23일 1차 시험과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 시험으로 나눠 치러집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광주 지역 백화점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가을 정기 세일에서 더운 날씨 때문에 남성 의류와 여성 의류의 매출이 각각 15%와 11%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이 9% 줄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스포츠와 레저 관련 의류 등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로 의류 관련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을 되짚어보는 학술대회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포용과 소통 그리고 정의로운 협력을 강조했던 DJ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햇볕 정책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전쟁할 것입니까? 냉전을 계속할 것입니까? 보편적 세계주의, 천하공생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김 전 대통령의 사상은 상호 대화, 이해, 연대, 협력의 철학이 그물처럼 짜여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동과 가치관이 달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길, 이른바 소통의 길을 제시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공생하고 협력하면서 가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표되는 DJ 정신. 인권과 민주, 평화, 정의라는 가치는 외부가 아닌 개인 스스로가 행동과 투쟁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라든지 대동사상, 또 관용, 포용, 특히 관용, 포용 이런 이름들은 정치에는 특히 아시아 정치에 너무도 중요한 그런 정치사적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경색, 끝없는 정쟁과 갈등, DJ 정신은 시대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무겁고 답답한 물음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오늘 저녁 5.18 문화센터에서 치유의 인문학 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유진아 교수가 고통으로 지어내는 예술 놀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총 4차례 진행되는 트라우마센터의 인문학 강의는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푸른길이 푸른길 걷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6일과 11월 2일 2차례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설사와 함께 푸른길 전 구간을 걸으며 푸른길의 역사와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푸른길의 다양한 모습을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사단법인 푸른길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